네, 반도체는 좋은데 2차전지 쪽에서는 약간 좀 힘이 빠지고 있는 11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보죠.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떠한 이슈를 좀 봐야 될지 세 가지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말을 하면 과연 이분은 포트폴리오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워런 버핏이십니다. 이 AI와 관련해서 딱히 말을 하셨는데 두렵지만 이건 아주 성장 섹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반도체, AI 좋다는 거 다 아는데 여기서 우리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 한 줄 평은요? 네, 버핏도 AI 파급력을 인정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제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 팀장님은요? 네, 매매 실력에 따라 선택 가능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워런 버핏도 인정했다. 이런 관점이신데 좀 자세히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죠. 여기서 인공지능 이제 AI 파급력을 이제 핵무기의 비유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AI 특히 좀 활용 사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좀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만큼 AI 기술이 뭐 정교하다 뭐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딥페이크 뭐 이런 것들 좀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게 여러 드라마에서도 약간 종종 인용이 돼서 이거 네.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 좀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오늘 HBM이나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강한데 네. 그거는 이 워렌 버핏 옹께서 얘기하신 거 말고 우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가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밤에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의 4% 5% 정도 상승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면 3위 기업이니까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이니까 1위, 2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갑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뭐 3, 4%대 상승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HBM 쪽에서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 뭐 물론 엔비디아도 미장에서 거의 3%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상승이 나왔어요. 뭐 예전에 작년이었으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정도대 상승이 나오면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미 반도체도 강한데 대만 시장 조사 업체입니다. 요 트렌드 포스가 네. D램이 이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2%에서 올해 5% 상승을 하고 2025년에는 10% 넘어설 거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HBM 이제 비중이 HBM의 어떤 판매 단가가 내년에 이제 5%에 10% 상승할 것이다. 더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D램이랑 낸드 가격 상승 나오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가고 이제 전공정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스, 원익, IPS 이런 네네. 것들. 그리고 이제 HBM 판매 단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HBM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저도 뭐 PSK 홀딩스 이런 퍼가 좀 낮습니다. 가장 낮은 종목이긴 중에 하나인데 네. PSK 홀딩스 가고요. 그다음에 YC 같은 것들이 최근에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HBM 가고 그다음에 테크인 같은 종목들도 가고요. 그래서 오늘 HBM 2호 테크니스 같은 것들도 가는데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결국 HBM의 그 어떤 높은 그 판매 단가 어떤 인상 그리고 이제 HBM 수요 성장률까지도 나왔는데 200% 600 한다고 했어요 올해. 내년엔 이게 또 2배로 증가를 하고.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거죠. 예,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성장률이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재차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재차 지금 거의 전고점에 거의 다시 또 이제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지금 예. 920달러대 거의 근처까지 저는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HBM 섹터 계속 추세가 좋고 그다음에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STI나 한미반도체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볼만 하고요. 대장주 쪽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나 피롭틱스와 같은 그런 유리기판 쪽도 예, 계속해서 저는 뭐 뉴스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이번에 캠트로닉스는 최근에 삼성하고 또 같이 개발한다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어젠가 기사가 예. 삼성전자가 이제 캠트로닉스랑 피롭틱스랑 같이 이제 예, 유리기판 양산 그게 이제 3분기를 앞당긴다고 했나 그래서 그 기사가 나왔어. 그 기사 속에 호재군요. 요 두 종목이 있었어요. 한국 종목이. 피롭틱스도 또 추가가 됐나 봐요. 예, 요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두 종목이 오늘 조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요 유리기판 쪽도 계속 이게 삼성전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삼성전기로 네. 가는 모습인데 그리고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그렇게 내릴 때 삼성전자 매수 적기라고 저희 나와밀 거 따라서 얘기했나요? 원래 내려갈 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계속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예. 예, 다시 이제 우상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도체 ETF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ETF 사실한 얘기는 진짜 그만큼 전반적인 상승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팀장님도 들어볼 텐데 매매 실력에 따라 항상 우리 팀장님은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좀 해주시잖아요.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략을 하시고 네.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공략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AI 소프트웨어가 원래는 AI라는 개념이 처음 났을 때는 당연히 AI 소프트웨어가 AI 하드웨어보다 강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옅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흑자 나오는 기업도 조금 있고요. 대부분 적자이지만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장한 지가 3년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자본 조달 이슈가 없어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다 보니까 확실하게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탄력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MS나 이런 정통 챗 GPT랑 관련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물론 뭐 시스템 반도체도 상승을 하고 뭐 전력 설비도 상승을 하지만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약 3거래일 전부터 바닥을 잡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개장 초반에는 시스템 반도체보다 AI 소프트웨어가 더 강했어요. 네. 갭상승 시작했고요. 근데 그러다 이제 점점 매기가 이제 하드웨어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AI 소프트웨어에서 AI 하드웨어로 매기가 가기 때문에 AI 하드웨어를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간 변동성 자체는 AI 소프트웨어가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AI 하드웨어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좀 옅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뭐 팹리스 기업도 있고 뭐 전력 반도체 이제 설계 기업도 있다 보니까 이제 AI 하드웨어라고 안 부르고 HBM, 뭐 CXL, 온디바이스 이렇게 다 세분화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강세 섹터 상위에 뭐 유리기판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있고 뭐 반도체 대표주 있고 HBM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챗 GPT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챗 GPT가 이 하드웨어보다 상단에 있다가 이제 수급이 몰린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외국인 순매도가 찍히고 있고 네.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시가를 이탈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이제 최근에 3거래일 정도 매수를 한 다음에 그 일부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후장에 눌림목을 공략할 줄 모른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하드웨어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눌림목 공략한 다음에 만약에 뉴욕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제 다음날 또 갭으로 뜨면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나의 이 투자 인사이트가 틀리더라도 그냥 짧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매매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관련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소프트웨어 쪽은 뭐 폴라리스 AI나 그렇죠. 이스트 네, 소프트, 플리토 쪽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나는 하드웨어가 좋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뭐 오픈에스 테크놀로지 요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AI하고 또 버금가는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전력주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강하고 AI와 한 몸이다.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확실히 좀 더 인프라라든지 이건 반드시 더 안전하다라고 좀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전력주가 제일 강한데 우리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예, 추가 상승 가능한 섹터라고 적었습니다. 더 가는군요. 자, 그럼 팀장님은요? 네, 외인과 기관 수급 보며 눌림목 공략하자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황은 거의 확실한 거고 수급만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급 얘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제 AI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AI를 개발하는 그런 테크놀로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원래 하드웨어는 뭐 시스템 반도체나 HBM인데 원래는 이 전력 설비가 AI 수혜까지 있지 않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미국이나 유럽에서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교체하겠다는 수요가 나오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전력 설비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되는 건데 처음엔 그 컨셉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날개를 달았죠. 맞아요. 돛담배에 이제 도체를 달듯이 AI 수요를 위해서 전력 설비가 그냥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설비를 증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인사이트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우리가 전력 설비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고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 원자재, 유가나 가스뿐만 아니라 구리까지도 이제 우상향을 하다가 전력 설비랑 전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구리 수요가 증가를 했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와중 속에서도 유가랑 가스는 밀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구리는 견조했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은 정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승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수요는 전력 설비랑 전선 기업들의 수요로 증가를 한 거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업종포랑포가 다시 한 번 더 저평가 국면을 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슈 플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이따에서도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 종목 상담이 들어왔을 때 네. 이 업황이 우상향할 것은 알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 차익 실현 나왔을 때 내가 약수익인데 내가 그냥 이걸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접근할 사람이라면 들고 가겠지만 내가 그냥 단기 수익 관점 1주 만에 수익을 보려고 매수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거면 그냥 쭉 들고 가는데 내가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해서 내가 뭐 손절가 잡아놨던 손절가 뭐 마이너스 4%든 마이너스 5%든 손절하더라도 관심 종목에 지어놓지 말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이제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그 시점이 오늘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워렌 버핏 이야기도 나오고 구리 가격도 지금 유가 같은 경우 계속 우리가 언급은 안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뉴스 계속 나오거든요. 주말에 공격했다 뉴스. 근데 공격은 할 건데 뭐 평화 협정하겠다고 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말 나오면서 유가랑 가스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또 이집트 쪽에서 중재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그거 안 하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계속 또 전쟁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도 사실 곡물이랑 유가가 살짝 몇 프로 떠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음전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네. 곡물이랑 소맥 선물도 제가 이제 자기 전까지는 올랐었는데 조금씩 밀리서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아예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투자 인사이트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죠. 소액 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뉴욕 시장 훈풍이나 워렌 버핏의 발언, AI 소프트 관련주,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견조하다 보니까 전력 설비로 수급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눌림목을 공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눌림목이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 종목 당연히 H현대일렉트릭, 효성중업, 효성중업, LS 일렉트릭 보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전선주 중에서는 LS 에코에너지랑 가온전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일진전기가 그 뒤를 쫓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분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가 남이따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 들어보겠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얼마나 또 갈지 궁금하네요. 네, 뭐 제가 오늘 기사를 좀 봤는데 2051년 전력 수요도 국내입니다. 국내 한 2배로 껑충한다 뭐 이런 기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내 사정 같은 경우에 전력 이 전선 섹터에 투자가 좀 미흡한 걸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기사였는데 뭐 정기 수요 피크를 의미하는 최대 전력 요것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051년에 지난해 배가 넘는 202 기가와트로 치솟을 전망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AI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예. 이제 뭐 저희 이제 제조업 쪽이 좀 강한 제조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 섹터 그리고 저희도 뭐 데이터 센터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맞아요. 많이 이제 네.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다 전력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도 당연히 이제 AI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 전력난 이슈가 있고 특히 미국은 네. 지금 이제 송배전 그다음에 전압기 쪽을 이제 다 이제 교체 어떤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에 전 세계적으로 유럽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AI에 투자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한테 이 전력 섹터, 이 전압기 쪽이 아무래도 계속 부각이 좀 되어질 걸로 보여지고 네. 국내 이슈도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이제 그 기사 속 보니까 이제 반도체 말고도 바이오 뭐 이런 첨단 산업 쪽에도 당연히 이제 공장이지 않습니까? 공장 쪽에 전력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력 쪽이 지금 강력한 뭐 AI 또 훈풍에 여기에 이제 인프라 이제 뭐 교체 수요까지 이제 좀 가중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아무래도 반도체 가면 전력이 정말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도 지금 강력하게 뭐 반도체보다는 전력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들어오기 전에 LS나 HD 현대일렉트릭 쪽을 얘기를 좀 했었는데 큰 걸로. 예. 구리 관련주 쪽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불이 비싸요, 요즘. 예, 아무래도 예. 요 이제 그 전선 쪽에 거의 그 원가의 90% 정도, 전선값의 90%를 차지하는 네. 게 구리 가격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또 올라가면 또 이제 연동해서 이제 제품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LS 그룹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 쪽도 이구산업, 뭐 대창, 근데 풍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구산업 같은 건 살짝 테마주적이긴 한데 이런 종목들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인프라 쪽과 관련된 내용들을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이 금리 인하. 결국 되면은 좀 또 기업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 좀 보겠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아스코 2024 등 일정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팀장님은요. 네, 성장성에 실적 갖췄다면 금상첨화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자. 세 번째를 전문가님 먼저 한 게 아무래도 이 컨셉이 일정. 이것도 과거기 때문에 일정적인 측면에서 아스코는 5월 말에서 6월 초인 것을 항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뭐 저희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기억하시죠?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달에 있었고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그때 살아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 3주 전부터 계속 제약바이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 31일, 뭐 초록은 23일부터 공개가 되는데 아스코 2024가 5월 31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주들이 뭐 네오 이뮨텍 이런 종목들, 루닉 같은 종목들이 이미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이제 뭐 리가켄바이오나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근데 요거 말고 저는 지금 아스코를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제가 기사를 좀 보면서 좀 하나 눈에 띈 게 뭐냐면 네. 이제 다음 그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면 요게 제가 그게 국내 건가요? 요게 그러니까 해외 이슈인데 네. 여기에 이제 제가 미국 거군요.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입니다. 네, 요게 이제 다음 달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데 예. 제가 그 아스코 2024를 많이 얘기해서 좀 다른 거를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요.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있는데 네. 여기에 우시바이오로직스랑 우시앱텍이 이제 참가를 안 합니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데 예. 요게 CDMO 전형적인 CDMO 대표 기업들인데 예.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이제 추진 중입니다. 요걸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CDMO 기업들은 이제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데 반사이. 네, 맞아요. 요거 네. 반사이익으로 네. 바이넥스나 그 ST팜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떠오르고 있고, 요거 관련해서 지금 오늘 바이넥스랑 ST팜이 좀 좋은 모습에 그리고 추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저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뭐 좋습니다만, 요런 종목도 보시면 어떨까 하고,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 셀트리온이 지난주 기관하고 외인의 순매수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알아본다는 거죠. 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올라올 거를 알고 이미 지금 외국이나 기관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사고 있고 그다음에 요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셀트리온의 그 의약품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좀 상승하는데 독일에서 잘 팔린다고 점유율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위탁 생산 업무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오늘 셀트리온이 좀 움직이니까 바이넥스가 가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 이슈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쪽 보시면 어떨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시장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그 파월이 지난번에 FOMC 끝나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고용이 식으면 금리 인하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요거가 좀 봤다고 생각해요. 제 뇌피셜인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용이 좀 안 좋아지는 걸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비농업 이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서비스업 쪽. 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고용이 서서히 식어가는 건 좋습니다. 갑자기 꺾이면 안 좋은데 서서히 식어가는데 요 지표를 일부러 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기들도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어떤 의지를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 나온 다음에 바로 고용지표 식었거든요. 임금 상승률도 좀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임금 상승률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용지표도 많이 비농업 부분에서 많이 예상치보다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안도감을 줘서 미국장 금요일 그다음에 지난 월요일까지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성장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섹터는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자, 또 여기엔 또 우시바이오 미중 갈등에 대한 반사수혜까지 겹쳐져 있다는 점을 추가로 붙여드립니다. 자, 마지막 팀장님인데요. 성장성에다가 실적까지 갖춰준 금상첨화. 말 그대로입니다. 제약바이오 그렇다는 거죠? 네, 확실히 오늘 저는 계속 이 종목들의 흐름을 보고 수급 동향 움직임을 봅니다. 같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딱 개장 초반에는 확실히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전문가님이랑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어떤 저번 주 화요일 날 그 고용에 들어간 비용 발표 있었고 그다음에 금요일에 이제 뭐 취업자 수나 이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 네. 그 뒤에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아마 올해 하반기에 좀 인하를 해야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시장 같은 경우 저번 주 금요일이랑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한 건데 일단 이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성장 기대감에 제약바의 온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첨생법이나 이제 바이오 세포 의약품으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공격한다는 투자 심리가 부각된 거는 사실 정기적 개장 이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에서 팔고 있는 이제 램시마 SC가 독일에서 점유율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도 몇 분 전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아스코가 있다 보니까 이 아스코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2% 3% 상승했다가 이제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를 견제한다는 뉴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투자분들이 이걸 더 높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뉴욕 증시가 투심을 개선시켜준 게 30%, 네. 그 다음에 아스코도 30%.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스 반사 이익이 제일 컸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알테오젠도 괜찮고 HLB도 괜찮고 삼청당 제약도 괜찮지만 저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스를 약간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아무리 퍼가 낮아도 이 이슈가 없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면 아니면 이렇게 전문가님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동성 강한 종목을 따라 붙어야죠. 그렇죠. 근데 나는 막 공장에 들어갑니다. 뭐 핸드폰 반납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 당연히 실적이 나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이랑 이제 삼성바이오스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다만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급이랑 주가 추이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스 보면은 이제 막 눌림목을 만들었는데 수급은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도 들어올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두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들어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스도 괜찮다. 그런데 나는 조금 빠르게 2주나 한 달 안에 빠른 수익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일정과 관련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그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랑 ABL 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문가님 말씀하신 리가켄 바이오 있거든요. 네. 리가켄 바이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우리 시장의 축 중에 하나죠. AI 그리고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